최종 의견 368을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죠? 구성이 바뀌고 있잖아요. 말하면서도 둘이 하정 성환 둘 있다가 오늘은 또 오늘은 매주 이렇게. 기대되는 게스트와 뉴 멤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 안 왔다가 다시 오면은 뉴 멤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방송을 제가 안 나온 방송 잘 안 듣는데 제가 나온 방송 잘 안 듣는데 들어봤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감상이 있어요. 말씀 주세요. 이게 제가 없으니까 네. 일단은 너무 안 돌아간다. 제가 이제 좀 텐션 담당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텐션 내지는 분위기 담당. 네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라고. 트러블 메이커. 근데 그거를 요즘 말로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인싸 말고는 근데 인싸도 좀 다르지. 그거랑 다른데. 조금 다르죠. 예. 아주 그냥 그 성환이 분위기 메이커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메이커도 아니고. 옛날 말이야. 곰돌이 약간 이럴 시대 말 같아. 그러니까 되게 옛날 얘기인데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중에 딱 느낀 거는 네. 센 말을 좀 안 하더만요. 센 말? 주제에 대해 집탐 시간에.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지난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말이 좀 센 것 같아요. 그 집탐에서. 선명한 분이죠. 선명한가요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분위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회색 인간. 회색 인간. 제가 제일 회색이죠. 회색이다. 회색으로. 아니 근데 분위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전 제가 없는 게 더 재밌었어요. 앞부분. 오히려. 아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앞으로 형님 안 계신 부담감을 텐션으로 승화했다. 부텐승. 목 다 쉬었어 지금. 부담 일주일 동안 쉬어 있다고. 그래서 전 앞으로 30분 늦게 올게요. 이런 건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집탐에만 참여하는 안 돼, 식으로. 안 돼. 아니 그래서 앞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또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주고받는 툭툭 치는 말들이 좀 제가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 말은 뒤에는 재미가 없었다는 말이죠. 딱 그 말입니다. 뒤에가 재밌어도 좀 안 되지 않나요? 주제가. 그러니까 흥미로워.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뒤에가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내가 있었으면 난 이렇게 확 얘기해 버렸을 텐데. 그냥 그렇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런 거 못 하고 흐지부지 결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까지 악담을 한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또 반성하게 되네요. 좀 그 얘기였는데. 화기애애하고 부드러웠었던 것 같아요. 집단. 저는 이제 뭔가 확 던져서 뭐라고 막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도 회색일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제가 결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 명 중에는 가장 제가 좀 이렇게 그리고 악플을 받을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이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대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이제 우연히 들었다면서 다시는 안 듣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뭘 들었냐고 하니까 이 편을 들었대요. 저번 주 편을. 나 없을 때. 네, 그래서 그 친구 이번 편 듣고 너무 신기한 거야.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약간 이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진면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잘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 그분 듣고 계시면 어떡하죠? 어쨌든. 근데 저는 들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일부가 네. 제가 없어서 색달라서 재밌기도 하지만 또 그냥 색깔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뭐랄까 신소리하고 좀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어떤 친분도 느껴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제 또 지난주는 또 그리고 PD님이 첫 데뷔를 그러니까 아람 PD님이 오늘 왜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난 계속 고정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세요 계속. 다음 주 실망스럽네. 나 오늘 아람 PD한테 계속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치세요 여기서. 여기서 계속 칠게요. 함께 계십니다. 아람 PD가 있어서 또 그게 메워진 것 같아요. 둘이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안 되죠. 여하튼 너무 재밌었어요. 아람 PD가 있어서 재밌었나? 성환이랑 하정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출연료 따로 좀 챙겨주세요. 따로 얘기하시죠. 네. 17,000원씩 좀 주세요. 어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했지만 정말 요즘 시대가 안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주제도 그렇지만 시국이 숭숭 거의 뭐 시국이 잼버리죠 지금. 너무 덥고 준비 안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망신스럽고 뭐 이런 잼버리 상황이네요.
잔디를 지금 다 드러내고 지금. 생각했어. 재미 혼자 판 거 아닌가요? 친구가 뭐라고 할까 이 생각했어. 껐죠. 시국이 잔머리네요. 이미 이런 거를 모르고 지금 듣고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하필 제가 없을 때 듣고. 네, 하필. 이거 오늘 하필. 뽀얀거탑으로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꼭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혹시 저 이중인격 아닌가? 아니. 방금 분명히 듣도록 하겠다고. 김모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니. 김호정 뭐 이런 걸로. 23세 김모 학생. 23세 김모? 네. 김모 씨였습니다. 부디 계속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청취자 1인을 위한 방송입니다. 23세 김모 씨. 네. 분발해 주세요. 네. 잼버리 갑시다. 다음 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잼버리 왜까? 자, 저희가 2주 동안 방송을 2주는 아니죠. 일주일 한 주를 건너뛰어서 2주 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3주만이고. 네, 그래서 사연도 질문도 꽤 있고 댓글도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 과로와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 상태 1일 괜찮아요. 1반성. 얼굴 상태는 아주 표정이 좋네요. 표정은 항상 좋습니다. 과로가 아니라 혹시 뭐 과유 아닌가요? 과하게 놀았다든지.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때 또 조금 무리하고 무리. 근황 토크는 끝났지만 휴가는 어느 쪽 갔다 오셨나요? 저 여수 출장 겸해서 여수 밤바다 보셨어요? 여수란 바다. 죄송합니다. 밤바다 뭐야? 김모 학생분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하는 거야. 이름 공개하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뭐 아직. 성환이면 성환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예. 아직 안 됩니다. 팟빵의 하얼빈의 장채님 80년대생들도 남자는 빠따 여자는 싸대기 머리는 가위나 바리깡 세대인데 사건 보면 내가 꼰대인 것 같은 지금의 문제는 학생과 선생 양쪽의 인권을 중재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보 보수로만 보는 게 답이 없는 듯 쓰레기 날도 없어질 듯한 어린이날도 없어지지 않을 텐데 공감이 가는데 이 닉네임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닉네임이 장첸인데 장첸 다 없애버릴 것 같은데. 다 죽여버릴 것 같은데. 니네 누구냐니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 방송 들으면서 어디까지 맞아봤냐 얘기하면서 저도 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디까지 맞아보셨어요? 저는 싸대기도 뺨도 맞아봤고요. 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뺨 맞아봤고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뺨을 때렸어요. 애가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많이 봤죠. 애기들인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 스타일이라 뺨 맞을 일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뺨도 맞아봤고 빠따도 맞아 뭐 다 맞아봤죠, 그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를 푸시면서 나와. 나 지난주에 나왔으면 아람 PD 보면서 라떼를 계속 시전했을 텐데 야 너 알아? 그러면서 뺨 맞고 전 발바닥도 맞아봤어요.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있으라 그러고 신발 양말을 벗고 이만한 몽둥이로 발바닥을 근데 난 그게 제일 아팠어. 내가 맞았던 매 중에 죽을 뻔했어. 여기는 맞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무릎 위쪽 우리 랩이라고 랩탑 올리는 아니 랩탑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맞나요? 네. 발바닥을 또 이렇게 랩이라고. 세게 때리는 것보다 그냥 들고 찰찰찰 때려도 아파요. 아파요. 예, 그렇게 아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있는 힘껏 다 해서 발바닥을 진짜 이렇게 굵은 팔뚝만한 걸로 되는데 미친놈 같아. 선생이 아니라. 참 우리 교권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죠. 아니 미친 선생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의 교사들, 그러니까 새내기 교사를 비롯한 젊은 층이 있고, 근데 이들의 고생과 어려움을 교장 교감 정도 분들 된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겠네. 자기들이 이제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막 체벌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면은 뭐 네가 얘기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왜 이렇게 뭐 카리스마 없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게 교사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치. 식으로. 그건 사실 매로 얻은 카리스마였는데. 그렇죠. 예전에 선생님의 그 사랑의 매라는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4컷짜리 아니요 4컷짜리. 그 뭐예요? 아마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만화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인터넷 짤이었는데 네. 막 이렇게 뭐가 애가 잘못하니까 선생님의 매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매가
어깨에 매달려 있다가 날아가고 가라 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가 공격하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애가 막 뭐 이따위야 뭐 이러면서 막 매 쫓기고 막 물리고 막 이런 그런. 우리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예요. 그 대학생은 이미 나갔겠죠. 진짜 이 매까지는 못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본격 법률 팟캐스트. 넘어가. 죄송합니다. 저는 하여튼 학생과 선생님의 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다라고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럼 교권을 막 엄청 이렇게 막 체벌도 다 허용 막 이렇게 하는 방향을 잡는 거는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아마 지난주에 나왔으면 저는 약간 그 학생 인권 쪽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이제 교권 침해가 심각한 건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적절한 뭐 대처가 필요하지만 이게 또 학생들이 너무 이제 네.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무슨 규범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폐지하고 안 하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뭐 지난주 집탐이었으니까. 그 지금 다음 댓글 내용이 정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니누얼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번 학폭 관련 방송 때 생기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이 옳은지 반대가 옳은지 잘 감이 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방송까지 듣고 나니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기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생활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입시에서 생기부를 참고할지 말지 여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모든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입시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선호가 바뀐 고려 사항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교권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쓰이고 있어서 교권을 회복하는 말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일부 진상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많은 선량한 학생들과 교사가 피해보는 일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교권 침해가 벌어질 경우에도 생기부에 적을 것이냐. 뭐 그런 이전에 이제 학폭 사건을 생기부에 적을 것이냐. 네. 그때 제 얘기가 나왔죠. 네. 그 얘기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정이가 정현석 이랬는데 얘가 뭐 말해가지고 잘렸어. 그래가지고 정현석만 이렇게 맴돌았어. 그래서 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전혀 눈치 못 채가지고 저 얘기가 잘린 채로 안 할래나? 막 이러는데 나중에 결국 얘기가 나오더라고. 정현석 편 여기까지 했나?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기부 기재를 반대했었잖아요. 학폭 때도. 학폭 때는 네. 저는 뭐 이분이 잘 얘기하신 것처럼 입시에 생기부를 참고할지 말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고 모든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는 게 적절한 조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마다 처벌 효과도 다르고 물론 다르죠. 뭔 징역과 벌금도 어느 정도 돈 많냐 난 몸빵 가능해 뭐 이러면 이제 사람마다 뭐 교도소가 더 편해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면 네. 어느 정도 차별성은 있겠지만 일전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인과관계가 없다. 얘가 뭐 학폭을 하든 교권을 침해하든 생기부에 근데 교권 침해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재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게 없는 거죠. 선생님을 때렸다 이런 거. 선생님을 때렸다 이렇게 쓰진 않는구나. 선생님이 지도사항 이런데 뭐 학생 발달사항 이런데 뭐 적으려면 적을 수는 그러니까 그런데 적는 거는 적으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처벌 규정처럼 하는 게 그러니까 학폭이든 교권 침해든 생활기록부에 관련 항목이 있으면 적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처벌 규정처럼 뭐 하면 뭐 여기다 뭘 적어서 뭐 불이익을 준다 감점을 준다 이런 게 사람마다 효과도 다르고 저는 좀 인과관계 대학 입시하고 인과관계는 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대학을 안 가려는 사람한테 아무 효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게 뭐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생각은 아니고 네.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면 무슨 대학이야 뭐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없는데 이분 말씀은 이제 입시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니지 않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괜찮네. 힘을 바짝 단전에 힘을 주고. 이따 주차장 갈 때 잊지 말고 절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바로 낳는 사탕을 하나. 오. 비싼 사탕입니다. 목캔디. 네, 목캔디. 갑자기 내가 되게 좋은 걸 준비했는데 비하가 되네. 목캔디 아니 목캔디. 캔디라니. 네. 목캔디류의 그런 유사. 목캔디도 그럴 수 있네. 목캔디 비하 발언. 목캔디 비하 발언. 그러니까 목캔디도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거보다 좀 비쌉니다. 아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유사 상품 이렇게 해서. 네. 예.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네. 좀 읽어드릴까요? 네가 가라 내가 할까님. 네. 욕심쟁이. 놓지 않는데. 너튜브 사시 목이 젖이겠는데. 김투정님, 존변님 없는 이미지라 적응이 안 되네요. 이번 주에도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교사대 학생으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뉴스에서 보니 아이가 학생 때는 교사에게, 군대 때는 상관에게, 취업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전화로 아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은 과연 자식을 위한 방법이 옳은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꼰대일 수 있어도 과거와 현재는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부모와 자식은 바뀐 게 없는데 말이죠. 무더운데 씁쓸한 요즘이네요. 네, 씁쓸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부모님이?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네. 다음 댓글은 지난 방송에 달린 댓글은 아닌데 과거 저희 방송을 뭐 오랜만에 찾아 들으셨는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읽을까요? 네. 네. 안 뺏기는 거 봐, 댓글. GAEU 땡땡땡땡님. 네. 제일 먼저 개, 고양이 식용 종식하라 동물보호법의 시작점입니다. 네. 아, 이거 강렬한. 이제 네. 먹지 말자고 개고양이를.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죠.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 무더위에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기자님, 변호사님들, 인턴 PD님, 더위는 고이고이 잘 보내버리시고 각자의 더위를 사갈 방법은 없지만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잼버리에 비하면 저희는 아주 쾌적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세계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K-팝 콘서트. 네. 마음대로 막 지금 네. 정부에서 어디서 언제 한다 그랬지? 뭐 전북 무슨 축구 경기장에서 한다 그랬고 잔디를 지금 다 드러내고 그것도 말이 많다고 하던데 예고 없이 그냥 해가지고 다 파가지고 피해가 축구는 어디서 해요? 피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 대단한 정보입니다. 잼버리 한 5번 더 나오겠는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범인이 자백한 것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시신은 아니지만 훼손된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는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신체의 일부라면,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일 경우엔, 손목 하나일 경우엔. 여름이라 약간 스릴러한 질문 넣어봤습니다. 팔 하나 왜 안 읽으세요? 굳이 팔까지? 너무 좀 그래 호러물 같아서.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먼저 보면 네. 인정되지 않나요? 안 되나요? 자백만으로 말씀이신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증거는 자백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신체 부위 하나가 나온 거지. 팔 하나가 나오거나 그러니까요. 손가락 하나가 나오거나 네. 손톱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시신이 아예 없는 손톱 깎은 거. 증거물이 없는 거라고 스매끼리, 하면 일본말.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 못하니까. 아, 그래요? 예, 네. 그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 아예 규정이 있거든요. 자백만으로는 그렇죠. 보강 증거가 없이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로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나 오래돼서 근데 자백 보강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강 증거가 보강 좀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그런 예, 뜻이지 예. 그게. 그렇죠. 자백은 자백 보강의 법칙. 손가락이 있는데 아니 손가락 그러니까 시신이 그러니까 아예 없는 아예 없을 자체일 때. 때는 일단 자백만 있을 때. 거고. 근데 거기 플러스 손가락. 나왔다. 네. 그건 객관적인 증거니까 이 사람 거라고 DNA가 나오거나 하면 그다음에 자신이 이 사람 내가 죽였다. 죽였고 손가락이 이거 그 사람 거다라고 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예. 높아지는 다만 거죠. 이제 뭐 이분 말씀한 것처럼 손가락 하나 잘렸다고 꼭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손가락 하나 정도로는. 근데 뭐 출혈량이 네. 너무 이제 그 이 정도 출혈량이면은 사망 네. 감정을 하겠죠. 의사가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막 1심에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다가 2심에서 손가락이 나왔는데
안 죽였다고 하면 무죄 나올 수도 있네요. 1심은 자백만 있었고 네. 2심은 자백이 없어지고 손가락만 있고 네. 뭐 약간 그런 형태로. 그럼 무죄 나올 수도 있겠네요. 1심에서 뭐 이미 무죄가 됐을 테고 검사가 항소를 했으면 그죠. 네. 항소했는데 진술을 바꿔서 안 했다라고 네. 안 죽였다라고 손가락만 잘랐다. 손가락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1심에서 자백의 효력이랄까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바뀐 진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판단해. 얘가 이제 그냥 어떤 걸 더 믿을 수 있는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정황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죄다, 반드시 유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백만으로는 무죄고. 네네. 그렇군요. 근데 다른 사람 진술이 들어가면 사실 살인이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네. 자백이 있고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자백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진술도 그렇죠. 증거니까. 다른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두 번째 사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최종 의견 애청자로 살다가 최근 법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거의 용어의 뜻 정도 훑는 식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송달에 대해서 배우다가 피고의 주소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검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번. 피고가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고 재학 중인 학교, 과 전공을 안다면 소장을 학교로도 보낼 수 있나요? 2번. 피고가 등록된 주소지는 아니지만 피고가 피고의 애인의 집에 얹혀 산다는 걸 알면 그 애인 집으로 보내도 되나요? 3번. 확보된 주소지의 출처는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4번. 변호사님들의 송달 관련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절대 4번이 궁금해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궁금하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법률사무소 학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네. 하잖아요. 이게 사실 로스쿨 다니는 사람도 이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질문의 성질이 아주 송달의 구체적인 절차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네. 로스쿨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법률사무원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절차적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시니까 아마 이런 게 네. 궁금하신가 봐요. 학교를 알면 학교 행정실, 뭐 학교 과 사무실 이런 데 보내도 되나요? 원칙은 이제 주소 거소같이 생활근거지에 보내야 되고 사는 곳, 그다음에 거길 도저히 모르겠거나 안 되면 이제 근무 장소 송달이 회사 있는데,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근무 장소는 취업하고 있는 곳이나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비상근 이사로 있는 회사에 보냈다가 송달이 위법한 적이 있었어요. 비상근 이사는 거기 계속 막 출근하고 네. 취업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학교는 얘가 학교를 땡땡이 많이 치면 네. 안 되지 않을까? 농담이고 학교를 직장으로 볼 수 있는가? 취업하고 근무 장소로. 근데 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적인 측면을 보면 실제로 송달이라는 부분이 뭐 균형이 있고 어디를 보내야 되고 하지만 그건 원고가 피고한테 보내서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학교에 도달해서 네. 많이 들어보여요. 네. 피고가 학교를 갔을 때 네. 우연찮게 학교 그 조교분이 받아가지고 이걸 전달해 주셔서 만약에 송달됐다 확인이 된다고 하면 뭐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이렇게 뭐 만나는 장소 송달이라 그래서 뭐 법원 사무관이 직접 가가지고 어느 길이든 어디서 만나서 준다고 할 때 이제 거부하지 않으면 네. 그런 만나는 장소에서의 송달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네. 뭐 어떻게 송달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학교가 어떤 정해진 송달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근무 장소도 아니고 생활용지도 아니고. 근데 뭐 법원에서 가는 거겠죠? 송달은 보통? 원래는 저 우체부 아저씨가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이게 정 안 된다라고 할 때 네. 특별 송달 같은 거 하면은 네. 법원 직원이 뭐 야간에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주말에 간다든지 뭐 그런 특별 송달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이런 서류 봉투에 뭐 담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네. 종이가 배달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연루된 사람이라서 제 주소지를 몰라가지고 저희 회사나 학교에 왔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어쨌든 내 개인적인 일로 문제가 생긴 거라서 여기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알려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이혼 소송을 하는데 막 회사에 왔다거나 네, 그럴 수 있지. 내가 성범죄를 어쨌든 저질렀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알려져가지고 막 수근수근 이러면 제가 명예훼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부끄러운 거죠. shame 이런 부끄러움. 슈퍼시하이. 그런 걸로 문제 삼을 수는 없군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혼 소송인 경우에 뭐 아니면 뭐 좀 근데 봉투만 있긴 하잖아요, 사실. 밖에 막 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이라고 써 있겠죠. 그게 좀 그렇죠.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이 있으면은 집에 회사나 집에
이 가면 안 됩니다라고 집에 해서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학교에 외세 가면 안 됩니다. 네. 망신을 주기 위해서 회사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자연스럽게 4번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 제가 했던 사건이 오래됐는데 뭐 전문직 남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애도 있고 네. 그 러시아 여성과 바람을 핀 거예요. 그 러시아 여성을 무슨 바 같은 데서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근데 아이고. 러시아 여성이 애를 낳은 거죠. 아, 그래서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여성분이. 네, 그건 잘 받아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소장을 받은 거예요. 집에서. 네. 근데 이제 봉투를 이제 아내분이 발견하기 전에 본인이. 이 남자가 받아서 뜯어보고 이제 놀랐죠. 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소송을 제가 이제 이게 뭐 이기기 쉽진 않다. 이건 양육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기는 거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이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에게 돈을 주시고 빨리 선임하시죠.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사무실로 오거든요. 서류들이. 네네. 그래서 선임을 하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거기다가 근데 이제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예규에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소송 대리인에게 보내지만 당사자에게 보내도 된다 이런 예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면서 혹시 갈 수도 있다. 제가 특별히 서면을 내면서 사건의 성질상 당사자의 주소지로는 송달을 하지 않아 주시길 악망하옵니다. 뭐 이런 악망문. 악망 귀엽지 않아요? 악망문.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속 받아보는. 근데 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보내는 일은 사실 잘 없죠. 잘 흔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도 혹시 가면 낭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 소송은 이제 끝에 합의가 됐습니다. 네. 예, 돈을 주는 걸로 합의하고 당연히 근데 이제 합의를 했지만 또 무슨 문제가 남느냐? 그 애가 호적에 올려가야지. 아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인지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손절하고 싶은 거지 이 남자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인지 청구를 돈을 줄 테니 앞으로 인지 청구를 하지 마라. 라는 식의 합의서를 부재소 특약을 한 거예요. 이 부재소 특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관계는 되게 인륜에 관한 거여서 이거를 너 앞으로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는 그렇죠. 너 아빠 찾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합의문을 일단 써드릴 그쪽에서도 써준다 하니까 쓰는데 효력은 없다. 나중에 거를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그래서 나도 날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전문직이 네. 아니 이거 이렇게 썼는데 왜 또 인지 소송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속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자녀가 되면 이제 그분이 돈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효력은 없다. 103조 위반. 효력 없습니다 하고 내가 말한 거 녹음했어요. 나 몰래. 농담이야 농담. 녹음기 켜고 같이. 방송에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하셨던가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제가 좀 얘기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했었는데. 뭐 때문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분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은 그 대학생 한 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이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너랑 방송할 때 얘기한 거야? 예, 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또 얘기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2번 피고가 등록된 주소지는 아니지만 애인의 집에 얹혀 산다는 걸 알면 애인 집에 보내도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선재랑 있어야 이게 대결하는데. 눈빛이 틀렸다. 눈빛이 두 분이 갑자기 아람 PD는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람 PD는 될 것 같은 걸로 하고. 네. 그 같은 걸로 하고는 뭐야? 또 너 감점시키려고. 이럴 때 차 한 차라면? 차 한 차? 아니 근데 차 한 차라면 된다고. 아니 근데 하고 이 질문과 상관없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 거소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소 정도처럼 아니어도 뭐 애인한테 얹혀 살고 이런 게 다 거소라서 당연히 송달할 수 있습니다. 생활 근거지니까. 근데 뭐 가끔 오고 이런 건 좀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특정 기간이라도 좀 계속해서 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확보된 주소지의 출처는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둠의 경로로 확보할 수도 있으니.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범죄 처벌 증거를 어둠의 경로로 얻은 거면 안 되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 그래서 송달 장소를 뭐 얻는 방법이야. 얻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거지만 그렇죠. 이거를 출처를 뭐 밝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인이 알려줬다거나 뭐 소명할 필요도 없고 어디서 누가 소명하라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 아까 나 에피소드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네가 얘기했다는 에피소드랑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어른들 생각이 났어.
어른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있잖아. 술만 먹으러 가면은 야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면서 근데 그 진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는. 그렇죠. 야 30대 시절에 한 50, 60 5, 60 먹으신 우리 선배 변호사님들이 내가 한번 소송을 하는데 말이야 이러면 아휴 저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청취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괜찮아요.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그럼요. 그래. 그분을 위해서. 김모 씨 대학생. 근데 그분도 재미없었다고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봐야지.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몇 번 최종 의견서 설명해 주신 공탁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불수리. 제3자 변제를 위해 신청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탁 불수리 건이 법관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사유가 피공탁자인 피해자 측의 공탁 반대 의사 표시 사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엄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형사 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공탁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이 됐고 그래서 징역 7년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 며칠 전 공탁을 받지 않겠다고 의견을 주었으나 선고에 의미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 첫 번째는 변제 공탁의 예시고 두 번째는 형사 공탁의 예시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두 사건 결론에서 공탁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 참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때 형사공탁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한번 짧게 몇 번 바뀌었잖아요. 일단 먼저 그 공탁하면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네. 도주의. 뭔가 목소리가 도주의 내 손주다. 더 어울리네. 예. 무섭다. 일단 끝이에요? 첫 번째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변제공탁, 두 번째 형사공탁이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근데 형사공탁은 여러 번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형사공탁을 피고인 임의로 할 수 있었다가 제도가 좀 바뀌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피해자가 자기의 의사를 밝혀서 동의를 해야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최근에 특례제도라고 해서 공소장 내지 사건 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아는 정도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도 피해자 의사의 거의 뭐 반환 정도인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 신상이나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문제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피해자 신상을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탁도 가능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전혀 난 피해자를 아예 모르거나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전혀 무슨 돈이냐 나는 얘가 처벌받아야 된다 해도 그러니까요. 일단 돈을 넣어놓을 수는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양형의 고려가 되긴 하는 거죠. 다만 합의가 돼서 돈을 주는 거랑 또 공탁을 했는데 뭐 찾아가는 거랑 나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거하고는 다 양형이 다르긴 하겠죠. 다르죠. 보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합의 후에는 처벌 불원이라는 의사가 별도로 들어가니까요. 피해자가 이 사람 이제 처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라는 처벌 불원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형사공탁은 그냥 맡겨만 놓고 여기에 피해 변제를 요만큼 해주세요라는까지 단계까지만 가는 거니까 자기 의지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피해자가 더 엄벌 탄원을 하고 공탁도 안 받겠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합의가 안 되고 처벌 불원하지 않고 처벌해 달라 엄벌에 처해 달라라고까지 한다고 하면 양형 사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공탁을 아예 안 한 자와 한 자는 또 좀 다를 것이 그렇죠. 뭐 그런 좀 다르게 측면에서 이걸 두나 보죠.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겠죠. 그냥 뭐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랑 그래도 뭐 병원을 다니고 이럴 때 사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뭐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죠.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 범죄 종류가 재산 범죄면 사실 재산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물론 내 돈 사기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컸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해결이 되지만 뭐 사람 때렸거나 성범죄나 교통사고나 이런 게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변제 공탁은 뭐예요? 변제 공탁이랑은 다른 건가요? 변제를 대신하는 공탁이죠. 그래서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건 형사인데 네. 민사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피공탁자라 하죠. 그 돈을 네. 받을 채권자, 네. 그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서는 피해자분들, 맞아요. 유족분들이 채권자인데 그분들이 싫다는데 공탁을 할 수 있냐? 일단 공탁소에서는 법원 공탁소에서는 불수리 처분. 그 당사자들이 채권자 싫다 그러면 공탁 못 한다라고 네. 해석을 한 거고 이제 그 해석이 당부가 법원에서 좀 판단을 남겨놓고 있고 저는 공탁을 좀 받아야 된다고 예전에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피해자의 의사 그러니까 법 해석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뭐 타당성을 떠나서 그 문구 해석 문제인데 이게 공탁을 불수리할 수도 있겠구나. 법원의 판단이 저도 네.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기다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흥미로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예. 그 덕분에 이제 화제의 판결은 거의 생략. 세상이 뒤숭숭한데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도 고생 많으신 민트정님 건강 꼭 챙기세요. 안쓰러움이까지도 붙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있잖아요. 법원 휴무와 상관없이 열일하시는 정변 조변님도 건강 꼭 챙기세요라고. 이렇게 또 휴무 때 따뜻한. 놀러 갔다 왔는데 나는. 오늘부터 끝났죠 휴정기. 그럴걸요. 끝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놀러가 아니라 지방 특강을 많이 갔고 네. 그것도 일이죠. 우리 고생하셨죠. 이거 못 온 거는 지방 특강 때문인데 그 사이 수목금에 강릉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양양에 가서 양양 서핑 하셨어요? 서핑? 서핑보다 요즘은 그런 얘기 좀 헌팅 이런 걸로 아, 헌팅 술집이 되게 많고요. 지금 양양이 최고의 헌팅의 성지입니다. 현재. 헌팅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애 데리고 와서 무슨 헌팅을 해요. 혹시 애 좀 봐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헌팅을 매력적이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공동 육아 헌팅. 와이프랑 다 가서 쉬다가 왔죠. 그쪽 그 막 그렇겠다. 핫플레이스 쪽으로 가진 않고 그게 지난 수목금이셨어요? 지지난? 지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쉬었지. 네네네. 그럼 지지난. 지지난. 네. 수목금. 양양은 벼락 아닙니까? 벼락? 딴 데인가? 벼락 맞아요. 벼락친 곳.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세상이 흉흉합니다. 근데 이제 참 또 태풍도 이번 네. 주에 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로. 맞아요. 태풍 경로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거? 그래서 일기 중계 계속 보고 있죠. 일기 예보 말고 일기 중계. 딱 진짜 네. 한반도 한 가운데로 세로로 이렇게 관통?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통.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고요하네요. 지금은. 이게 나라냐? 너무 뭐가 많아서. 너무 잼버리 힘들어요. 이제 도저히 희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태풍까지 오면은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럼 우리 좀 그만 웃어요. 터졌나? 야, 그래. 네. 자꾸 네. 잼버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좀 사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네. 진짜 믿을 수가 없는 태풍이 일들이- 차라리 빨리 왔어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정부의 잘못이 묻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태풍 때문이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뭐 엎친 듯 엎친 격이네요. 네. 정말 정부에서도 잘못을 했고 네. 기상 조건까지 이렇게 되니까 최악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 탐구. 지난주입니다. 지난 3일 저녁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4살 남성이 차를 타고 백화점 입구로 돌진을 해와서 인도했던 사람들을 덮치고 그 다음에 차를 버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지금까지 1명이 숨졌고 1명이 위중한 상황이고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림역 사건이 난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다들 정말 진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라고 써놨는데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참 이게 막막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사건 이후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개요와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거 먼저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네. 예. 피의자 22살, 22살이죠. 22살 최모 씨인데요. 지금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었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안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진단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피의자가 피해망상에 따라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스토킹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을 살해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결심했고 이제 뭐 흉기를 구입해서 차는 이제 자기 어머니 차를 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막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언쟁이 붙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범행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진 거라서 더 사람들이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이때 현장에 갔었는데 이게 5시 몇 분에 발생해서 제가 도착하니까 6시 몇 분이었는데 이제 막 백화점 다 대피시키고 진짜 아수라장이었고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목격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에서 찍으신 사진을 좀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 SBS 기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보통 네 뭐 인터뷰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날은 제가 말을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바짝 긴장을 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일대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명함 주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뭐 해코지하는 사람인가 나를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그 하정 기자 소리 지르고 막 여자분이고 이런데도 네, 뭐 여자분들도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막 싫어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정 기자가 또 이렇게 네. 보기에 이렇게 네. 흉악범처럼 보이지도 않고 여자고. 네. 근데 그냥 누가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뉴스 보고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무섭죠. 네. 애가 막 요즘 혼자 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 학원도 혼자 한 15분 걸어 다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섭죠. 예전에는 횡단보도가 날 때 휴대폰 좀 애가 저 닮아가지고 휴대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거나 걱정했었는데 네. 차도 무섭긴 하죠 참 그죠 애 키울 때.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침대 밖은 진짜 이제 목숨 걸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인도로 음주하고 돌진하는 차량과 비슷하죠. 이때 어떻게 막을까요 이거를? 저희 애기도 이제 그 저희도 한 학원 마치면 일주일에 2번 10시에 맞춰서 밤에 뭐 한 5분 10분 걸어서 학원 오는데 저희 와이프가 위험하니까 데리러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 너 그때 처음에 데리러 간다고 회식에서 일찍 갔잖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네. 그냥 오라 하면 되지 뭐 큰 도로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안 데려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의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지금 크게 2차례 이제 벌써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특별 치안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얘기는 이제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별 치안 대책은 일단 이런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다라고 봐가지고 뭐 지금 그런 뭐 서현역, 수원역 뭐 이런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경찰 특공대 차량들 막 나가 있습니다. 뭐 공공 장소에 이런 분위기를 내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보니까 장갑차도 나와 있고 그리고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 적극 적용해서 법 집행 뒷받침하겠다. 그러니까 뭐 흉기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뭐 총기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와중에 어제 또 오해를 해가지고 중학생 남학생 중학생을 걔가 이제 운동하는데 걔가 이런 살인 예고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조금 과잉 진압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과잉 진압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많이 다쳤더라고 그 친구 계단에서 뭐 얼굴 굴러가지고 다치고 막 쫓아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얘는 아무 상관없는 애인데 그런 또 약간의 또, 부작용들도 그 학생도 진짜 피해자인 거고. 뭐 선별적 검문 검색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과거로 회귀하냐 무슨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검문 검색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흉기 소지 의심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가장 어떤 치안력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이버상에 이제 내가 몇 시에 어디서 누구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올리는 거. 이제 예곡을 집중 추적해서 전 수사 역량 집중하여 검거 후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쓰는 게 협박 같은 거잖아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글을 쓰고 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형법에 협박죄가 있던데 글을 쓰는 게
됩니까? 근데 협박은 이제 또 대상이 존재해야 될 테고, 예. 어떤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뭐 누구 특정도 하지 않고 뭐 살인을 하겠다. 그렇지. 뭐 걸리는 뭐 10명 죽이겠다. 예. 잠실역에 있는 사람 다 죽일 거야. 여자만 뭐 20명 죽이겠다. 여자도 약간은 특정이 되지만 어쨌든 네. 불특정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네. 보섭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중협박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재 협박죄로는 사실 협박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일단 죽이겠다는 건 충분히 구체적이고 협박 대상도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공포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막연한 공포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공중협박죄, 그렇죠. 협박죄. 그러니까 예. 특정이 필요 없는 맞습니다. 그냥 네. 공포심을 공중이 느낄 수 있으면. 네. 그리고 경북 경찰청인가에서는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서 송치를 했다라고 또 밝혔어요. 네. 살인 예비죄 원래 뭘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마음만 나 사기 칠 거야.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데 살인 예비죄는 살인을 할 거야라고 해서 또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 보죠. 살인에 대해서는 형법의 28조의 음모 예비죄라고 해서 네. 일단 행보상 범죄의 단계를 보면 제가 할까요? 예, 네. 네. 단계를 보면 완전히 결과까지 나온 완성된 것을 네. 기수라고 하고요. 네. 미수는 네가 얘기할래? 뭐 괜찮아? 네.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실행에 착수란 개념이 있어요. 그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네. 저질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살인미수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아예 실행에 착수도 하지 않은 준비만 한 단계를 네, 네. 예비죄라고 하는데 예비죄는 당연히 모든 범죄 대부분은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지만 네. 살인죄처럼 좀 중한 범죄는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고요. 다만 완전히 마음만 먹은 거는 사실 외부로 드러난 게 없어서 처벌이 되게 불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흉기를 구매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지도를 보면서 뭐 이렇게 살인 스팟을 자기가 뭐 찍었다든지 뭔가 드러난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적 행위, 예. 준비 행위, 예, 그런 것들. 준비 행위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괜찮았어요? 했을 때에 네. 네. 그냥 마음만 먹고 죽여야지라고 생각만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막 말만 하고 다닌 걸로는 사실 그렇죠. 처벌하기 예. 힘들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누구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협박죄는 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나는 지금처럼 대상도 특정돼 있지 않고 네. 예고 글만 올렸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협박죄도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살인 예비죄도 좀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무슨 경찰서에서 한 거는 네. 그분들이 이제 법 적용 검토를 좀 했다면은 걔가 뭐 준비 행위를 한 게 있어서 아마 뭐 흉기를 사든 뭐 그런 게 있어서 한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처벌 안 될 것 네. 같은데. 네. 적극적으로 뭐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이런 검거 사례를 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보면 다 장난으로 심심해서 친구랑 놀다가 재미로 막 이래요. 그렇죠. 이런 거 쓴 게 그러니까 어젯밤 6시 기준으로 54명 정도가 잡혔다. 예곡을 올리면서 예곡을 잡혔는데 보면 뭐 13세 여중생 16세. 막 이런 네. 뭐 할 일이 없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뭐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애들이 광교역 쪽에 40대가 한 분 아 그런가요? 음주 상태에서 장난으로 또 이 사람 좀 무서워. 음주 상태에서 또 막 그런 여기는 없는데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런 거 올리고 가족들이랑 펜션에 여름 휴가 가 있었던 애가 있어가지고 펜션에서 잡히고 뭐 이런 애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다 장난인지는 사실 모르죠.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르죠. 자기가 장난이라고 말은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뭐 13세 이러니까 에이 뭐 하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디 구체적으로 막 안성 어디 PC방 앞에서 칼부림 하겠다. 이런 애가 있었네. 그런 거죠. 캐리비안 베이 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데 네. 캐리비안 베이 내 샤워장에서 검거가 됐네요. 14세 남학생. 14세. 네. 이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질환이 있는 네. 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아무튼,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오면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없고 또 경찰은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확인을 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진짜 범행을 차단하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다 잡는데 진짜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올리지 말라고 전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장난으로 올릴 생각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관종들이 네. 이럴 때 오히려 물 만난 거지 뭐.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광명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여학생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칼부림이 유행 아님? 뭐 이런 진짜 장난처럼 문구를 하면서. 근데 장난처럼 써도 사실 얘가 뭐 13세 여학생인지 뭐 모르니까 확인해야죠. 진짜 얘가 전과 네. 있는 애인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낭비죠. 아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공중 협박에 대한 죄목을 사실상 이건 테러다라고 하면서 신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흉악범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 뭐 이런 뭐 예전부터 안 나던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런 거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함으로써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로는 네. 사실은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속이 풀리진 않죠. 사형을 해야지 흉악범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가 이제 피해자 분들은 진짜 날벼락 같이 돌아가신 분은 이제 남편이랑 그 백화점에 저녁 먹으러 가다가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학원 뭐 알바하던 친구가 뭐 잠깐 밖에 저녁 시간이라서 나왔다가 뭐 지금 막 엄청 위중한 분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더해서 어쨌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네.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막 여기저기서 여기도 칼부림이다 저기도 칼부림이다 뭐 그러고 있고 좀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 할지 지금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뭐 아닌 듯이라는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피의자 사건도 막 계속 거론이 되면서 5명이 죽고 네. 그죠? 막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네.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이었나 봐요. 네, 약을 안 먹고 진단을 받았는데 형이 이제 막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본인이 이제 가기 싫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번 상황에서 피의자도 조현성 인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었죠. 근데 자기가 받기 싫다고 해서 좀 안 받은 지 몇 년 됐나 봐요, 진료를.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밖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성명서를 낸 걸 보면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겨두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사법 입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자아타해 위험이 큰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응급 입원 이런 이송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또 뭐 치료 감호 시스템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특히 조현병의 경우에 약을 먹고 잘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 집중 치료센터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찬차라면 시스템 얘기를 하셨겠죠. 또. 가족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게 코너로 된 거예요. 차라면 똥땅 또롱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선재 아나운서가 약간 밈처럼 된 거예요. 방송을 이제 그만두면서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한 저희의 노력입니다. 결국엔 시스템이다. 개선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도 힘든 거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애와 범죄라는 게 참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주호민 씨 사건도 보면 그 여학생은 어찌 보면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완전 성범죄 피해자죠. 어찌 보면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여론은 이제 뭐 주호민 씨가 거의 죽일 놈인 것처럼 다 이렇게 뭐 어떻게 선생님을 고소하냐 힘들게 특수학교 설리반 선생님인데 어떻게 고소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좀 다른 면도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은
검사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기소를 했다는 건 나름의 저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장애 학생, 그러니까 자폐 장애라고 하는 용어의 어떤 문제는 있지만 그 여학생은 그냥 안전자리에서 피해를 본 거니까 그런 걸 차단하고 근절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네. 또 여학생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또 이게 평균인이 한 것하고는 비난 가능성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경계도 불분명한 게 이제 그 주호민 사건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건 이제 심각한 범죄죠. 사람을 그 피해자들 생각해 보면 정말 무고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정신병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정신병이 심각하면 처벌을 안 하잖아요. 처벌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범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정신병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예, 예. 그럼 그렇게 되면 다 면죄부인가? 그런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철학적이라면 좀 웃기지만 정말 극악무도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거의 정신병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과연 명확한지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주제가 뭐 장애와 범죄는 아니지만 특히 이런 류의 묻지마 살인은 다 크고 작은 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안전해야 되고 현재 이제 보수 정권이잖아요, 소위. 보수 정권이 이런 문제는 진짜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보수 정권이 뭐 범죄 근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진보 정권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그냥 강한 처벌, 뭐 형량 올리고, 뭐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만들고 이걸로는 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 정권이. 그렇게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게 제일 쉽긴 하죠. 근데 정신병 있는 사람이 형량이 올라간다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네. 선제를 불러서 역시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쉽다고 해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뭐 여러 사건 얘기를 변호사님 해주셔서 그런데 부산에서 아이 이렇게 복지관 밖으로 던져서 숨지게 한 사건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19살인 가해자였죠. 가해자였는데 네. 발달 장애, 아무튼 정신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네. 발달 장애 1급 예. 이었다고 하는데 복지관에 왔던 어떤 동생 형을 데리고 이제 복지관에서 무슨 수업을 들으려고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형 수업을 넣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기는 돌아다니고 동생은. 네. 근데 그 발달장애 1급인 친구가 그 아이를 들고 계단 힘대로 가서 밖으로 던졌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숨지고 근데 결국 무죄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그 책임 능력이 없는 무죄인데 이제 치료를 심신상실 받겠죠. 뭐 네, 가둬서 치료를 받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잃은 부모님은 뭐냐 이게 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렇지. 없고 내 아이는 죽었고 속되면 그냥 걔가 혼이 나야 되겠는데 처벌을 받고 이제 네. 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막 말을 잇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법 형량을 높여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뭐 핵심 범죄 예방이죠. 오늘 뭐 그 예방의 대책을 우리가 논하기엔 좀 네. 시간상으로나 뭐 그렇겠지만 네. 이런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혹시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목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착잡합니다. 참. 진짜 착잡합니다. 근데 지금 묻지마 살인 이런 네. 정신병에 의한 이런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리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네. 그걸 따라서 진짜 장난처럼 뭐 살인 예고를 올려서 이런 그런 혼란을 주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공중협박죄 이런 부분은 네. 신설해서 네. 처벌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 이제 신노년역인가 맞아요. 뭐 비명이 들어가지고 흉기 난동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열차가 급정거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네. 뭐 기사상으로는 어떤 외국인 여성분이 이제 BTS 영상을 보다가 뭐 지른 소리를 듣고 진짜 놀래서
그냥 뭔 일이 터졌나 보다 또 신고가 났다는. 세상이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너무 놀래서 이제 다 대피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실려간 분이 있어요. 오히려 다쳤구나. 예. 신발이랑 막 온갖 소지품 다 내버려두고. 그게 정말 지금의 사회 현상을 딱 보여주는 거네. 완전히 그렇게 지금 반영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지금 뭐 우리가 BTS를 욕할 수도 없고. 그건 아니고요. BTS 욕하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닙니다. 네. 폐지됩니다. 그만하세요. 예, 저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암이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암이? 아감인가요? 어쨌든.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오늘 좀 아가미를 털었어요. 그만해. 네,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저도 좀 조급합니다. 네. 미뤄뒀던 드립을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뭐 제로 슈거의 고양이 뭐 이런 것도 준비해왔는데 요즘 제로 열풍이어가지고 슈레딩거가 아니에요. 써먹을 일이 없었네요. 저는 제 아가미 상태 오늘 안 좋아서. 그러네요. 아가미 치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미 네, 치료. 그만합시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의